안녕하세요. 증시브리핑 한혜솔입니다. 오늘 9월 3일은 방송의 날인데요. 제가 바른증권 방송에서 방송을 통해 여러분과 만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방송의 날을 맞아서 저도 마음을 좀 가다듬고 늘 여러분들과 좋은 기운 나눌 수 있는 방송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증시브리핑 시작할게요. 2일 뉴욕 증시는 노동절 연휴로 하루 휴장했고요. 최근 가장 큰 이슈인 미중 무역전쟁 관련 소식부터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또 안 좋은 뉴스인데요. 미중 양측이 9월 무역협상 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일부터 발효된 추가 관세를 미뤄달라는 중국의 요청을 미국이 거부한 이후 양국 관리들이 이달로 계획한 회의 일정에 합의를 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금융시장을 진정시키고 대화가 진전되는 것처럼 묘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불신으로 인해 다시 만나는 기본 조건에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또 지난주에 있었던 대화에서 양측은 적어도 2가지 요구에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2명의 소식통이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서 2가지는 다음 협상에서 일정한 범위를 설정하자는 미국의 요구와 또 새로운 관세를 연기해달라는 중국의 요청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러한 상황을 꼭 회담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이 불안을 키운다는 점에서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WTO에 미국을 상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거든요. 양국 간의 대치 상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새로운 소식 들어올 때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맞대응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지난달 14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고 오늘이 바로 그 의견 수렴 마지막 날입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인데요. 이 조치로 인해 양국이 또 한 차례 대결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고요. 이 부분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네, 현재 시각 오후 1시 40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불안한 미중 정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0.02% 소폭 내린 1968.85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27% 상승세를 보이면서 62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의 민간 경기 정황을 보여주는 차이신 PMI가 50 위로 올라서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경감된 덕분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계속 늘리면서 지수 상승을 막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적극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업종별로는 5G 커버리지 확대 기대감에 통신 장비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강세고요. 중국의 지표 호조로 화장품주들이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시장 키워드들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그래핀, 은나노, 2종 국제표준 선점.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소재인 그래핀과 은나노 물질 관련 국제표준 2종을 우리나라가 선점했다는 뉴스입니다. 그래핀 2차원 물질의 특성 및 각 특성별 측정 방법과 은나노 입자의 특성 및 측정 방법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건데요. 두 국제표준은 약 5년에 걸친 논의와 검증 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값진 결과입니다. 그래핀 2차원 물질의 특성과 측정 방법은 그래핀 물질의 물리, 화학, 전기, 광학적 주요 특성을 정의하고 해당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을 규정하는 표준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래핀은 탄소가 0.2나노미터 두께 벌집 모양의 단층 평면 구조로 결합된 물질로 전도성이 구리보다 뛰어나고 열 전도성은 다이아몬드의 2배 이상으로
초고속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2차 전지 등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입니다. 네, 그리고 은나노 입자의 특성 및 측정 방법은요. 은나노 물질이 항균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입자의 크기를 규정하고 이후에 은나노 입자가 섬유나 건축자재, 필터 등의 제품에 적용됐을 경우 해당 제품에서 은나노 입자의 분포와 함유량을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을 제시한 겁니다. 은나노는 은을 나노미터 크기로 미세화한 입자고요.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며 대전을 방지하는 특성이 있어서 향균 탈취 기능을 갖춘 가전, 섬유 제품, 탈취제, 공기청정 필터, 페인트 등에 주로 쓰입니다. 이번 은나노 관련 국제표준 제정으로 지금까지 없던 시험 방법을 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은나노 물질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은나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게다가 은나노 입자의 특성 및 측정 방법 국제표준은 일본이 수년 전부터 표준안을 준비해왔고 또 기술을 선도하고 있어서 표준안 제안 초기부터 경쟁을 해왔는데요. 우리가 그 경쟁에서 이겼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더욱 큽니다. 이렇게 그래핀과 은나노, 이런 나노 소재에 대한 측정 방법을 우리 기술 중심으로 표준화한 만큼 국내 기업이 이 분야의 시험 또 평가 장비 시장을 선점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우선 상보가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은나노 와이어 전극 필름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는 부분이 부각됐고요. 2021년까지 은나노 부분에서 연간 500억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익큐브가 특히 2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원익큐브는 폴더블 폰 등에 적용이 가능한 은나노 와이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은나노 와이어는 가격이 저렴하고 휘어지는 성질이 있어서 차세대 플렉서블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아시아나항공 새 주인은? 입니다. 오늘은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예비 입찰 마감일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도 비교적 차분한데요. 제2의 국적항공사가 매물로 나온 만큼 눈독을 들이는 기업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1%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구조 인수대금은 4,500억 원 수준이고 여기에 신주 발행액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으면 인수에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 등 6개 자회사까지 통매각 방식하는 것이 원칙이라서요. 매각 가격은 1조 5천억 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인수전에는 과연 어떤 기업들이 뛰어들었을까요?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매각 주관사인 크레딧 스위스 증권은 오늘 오후 2시에 예비 입찰을 마감하기는 하지만 통상의 경우처럼 마감 후에도 입찰 참여자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기는 한데요.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인수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제주항공을 보유한 애경그룹과 사모펀드 KCGI 정도인데요. 여기에 어제 미래에셋대우가 재무적 투자자로서 인수전에 뛰어들기 위해 GS그룹, 현대산업개발 등과 컨소시엄 구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K와 CJ, 하나 등 주요 대기업 그룹들은 오늘까지도 인수전에는 관심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네요. 분위기는 이렇지만 아시아나항공은 M&A 시장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매물로 꼽힙니다. 항공산업이 그 특성상 신규 진입이 어려운 분야인 데다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30년간 쌓은 노하우도 짧은 시간 안에 구축하기는 어려운 자산이라는 평가입니다. 물론 불안한 재무 구조와 어려운 항공업계 상황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만요. 흥행하는 M&A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미래에셋대우의 인수전 참여 소식이 관련주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호산업 우선주가 특히 상승폭이 크고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도 동반 상승세입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